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두 차례 프리시즌 경기에서 토트넘이 내리 패배한 과정 속에는 지난 시즌에 드러났던 전술적 숙제를 풀지 못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게다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긴 발언은 그 실망감을 더 키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8월 말까지 이어질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 기간 안에 추가 영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스쿼드 강화 작업에 대한 기대감, 그나마 토트넘 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과의 패배 후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허스퍼가 지난 시즌과 달라진 축구, 달라진 경기력, 달라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치른 이후 진행했던 기자회견의 발언들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8월 3일 서울에서 치렀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1대2 패배에 이어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렀던 또 한 번의 대결에서도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지난 시즌 좋았던 공격 장면들은 재현이 됐지만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수비적인 면이었는데 두 경기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실점을 하면서 개선하지 못한 모습, 이번 여름 프리시즌 훈련 기간 동안 대체 어떤 준비를 했고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그 외에도 물론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경기 중에 서로 엇갈리면서 교체됐던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콤비로 불리는 손케 듀오가 끌어안고 또 감동의 해후를 나눴던 모습이고요. 또 이날 공식 발표로 토트넘 입단이 확정됐던 도미닉 솔랑키 선수도 사복을 입고 토트넘 선수단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등 새로 영입된 동료 선수들과 함께 홈팬들에게 첫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 외에도 토트넘 친정팀으로 오게 된 에릭 다이어도 이날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는데 클루세프스키 선수와 치열하게 경합하는 모습, 또 손흥민 선수의 공격을 차단하는 플레이 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케인 선수는 최근 유로 2014 대회를 치르고 나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여 분 동안 팀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시절에 보였던 아쉬웠던 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노련하고 침착하고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토트넘 시절에는 왜 그랬는가라는 의문을 낳을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 이적 이후에 정말 좋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실망스러웠던 것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었는데요. 물론 주전 조합인 로메로와 반더벤 선수가 후반전에 뛸 때는 실점이 없었지만 분명 선발 출전한 드라고신과 벤 데이비스, 또 서울에서 뛰었던 수비 라인들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고, 제드 스펜스 선수가 이 서울에서의 경기 이전에는 그래도 좋은 플레이를 펼쳐 보였었는데 바이에른 뮌헨과의 두 차례 경기는 모두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군에서의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커졌습니다. 경기를 마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반응은 바이에른 뮌헨과의 두 차례 경기를 지켜보면서 생겼던 걱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요. 먼저 약간 복합적인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서 좋았던 것도 몇몇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았던 것도 몇몇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훈련에 복귀한 선수들,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 2024 대회에 늦은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복귀한 선수들이 후반전에 뛰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프리시즌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식 경기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가 없는 것인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없다. 그리고 좋은 상대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좋은 팀을 두 차례나 상대하면서 조금씩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평가전은 평가전일 뿐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될 뿐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막 돌아온 코파 아메리카 유로 2024 참가 선수 로메로, 반더벤, 벤탄쿠르, 특히 이 세 선수가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위한 개막전 이전에 비공개 평가전이나 연습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훈련 자체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컨디션, 경기 체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꽤 좋은 편이다. 우리의 훈련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게다가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일정 중에 가장 늦게 열리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훈련을 통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이날 후반 45분을 뛴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열흘 동안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실전을 통해서 수비 라인이 특히 최근에 굉장히 호흡적인 면, 수비 라인 전체가 많이 합을 맞춰보지 못했던 면들 속에서 분명히 전술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훈련만으로 실전 같은 강도가 주어질 수 없는 이 자체 훈련만으로 지금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자신만만함이 사실로 드러날지 경기 결과를 통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또 하나의 큰 화제는 도미닉 솔랑키 선수의 영입인데요. 클럽 레코드 최고 이적료 신기록을 세운 총액 6,500만 파운드 약 1,100억 원의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공격수를 영입한 것인데, 이 솔랑키 선수가 당신이 많이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인지 기자가 직접 물었습니다. 감독 픽 선수냐라고 물어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분명 제가 영입하고 싶었던 선수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선수로서의 면모와 커리어의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팀에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선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BBC라거나 디 애널리스트 등이 분석한 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방 압박,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측면 활용 공격 등 다양한 면에 있어서 잘 어울리는 선수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랑키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단 전체에 새로운 퀄리티를 더해준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최전방 3톱을 쓴 상태에서 이 3톱의 포지션에 뎁스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솔랑키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다, 합류하게 되어 기쁘고 또 앞으로 일주일 정도 개막 전까지 함께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더더욱 이른 영입이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솔랑키 선수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 점을 원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냐, 그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 우리가 원하는 이 최전방 공격수로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입한 것이다라면서 이미 그런 조건의 선수를 찾아왔던 것이다라고 하며, 특히 지난 12개월,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진 시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몇 가지를 채워줄 수 있다. 이 얘기는 최근 사우디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본인이 잔류를 강하게 희망했던 히샬리송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주는 인터뷰일 수도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좋은 컨디션으로 뛰어졌을 때는 우리 팀에 매우 효과적인 활약을 해줬었는데, 그가 빠졌을 때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에서 솔랑키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플레이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었다. 우리의 정통 스트라이커 자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위험이었고, 히샬리송이 또 다칠 수도 있고 또 누구든지 공격 라인에 부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솔랑키가 필요했고, 또 솔랑키가 우리에게 잘 맞는 선수다. 솔랑키와 히샬리송이 나란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솔랑키가 오면서 히샬리송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히샬리송이 잘해주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빠졌을 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다라며 히샬리송의 이제 동기부여까지 유도해냈던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랑키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를 영입할 때 직접 면담을 중요시한다라고 이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또 솔랑키를 만나서 토트넘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솔랑키 선수에 대해서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 좋은 시기에 합류하게 됐다. 지금이 딱 절정기에 가는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다시 일어선 상태에서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다. 커리어가 순조로울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좌절을 극복할지 궁금해지는데, 솔랑키는 이미 커리어 초기에 좌절을 겪었고 그 좌절을 겪어내며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훌륭한 프리미어리그의 스트라이커가 됐고, 계속 잘하기만 했고 계속 좋기만 했던 선수들은 언제든지 슬럼프를 겪고 위기를 겪었을 때 그것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솔랑키는 그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토트넘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선수다라는 믿음이 있다. 그 점까지도 고려했다는 것이죠. 그는 발전하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한다. 지금이 그를 데려오기에 가장 좋은 시기, 그가 이제 막 치고 올라오고 더욱더 의욕을 보이고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는, 감독이 따로 뭔가를 주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솔랑키가 이날 처음 토트넘 홈 경기장을 자신의 안방으로 여기면서 큰 환대를 받으면서 와우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이 이 토트넘에 와서 열광하길 바라느냐, 토트넘의 분위기에 매혹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베리바리라든지 아치그레이 같은 선수들도 처음 토트넘의 홈팬들과 마주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수들에게는 분명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다. 다른 오퍼들도 분명히 있었던 선수들이다. 우리만 원했던 선수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왜 우리 팀에 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 팀을 정말 그들도 원해야 한다. 우리가 그 선수들을 원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도 우리 팀을 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나서 선수들이 모두 자신의 축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또 빅클럽에서 도전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토트넘이라는 팀에 대한 이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확인했다. 그리고 토트넘 내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야망도 봤다라고 하며 우리의 할 일은 그 선수들에게 이러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잘 활용하고 이끌겠다라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합류한 솔랑키인데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당장 선발 출전이 가능할지 질문을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신중하지 않게 바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프리시즌 대부분을 본머스에도 소화해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또 경기 감각적으로 문제가 없다. 물론 본머스에서 치렀던 마지막 평가전 경기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지만 이번 주 중에 지켜볼 것이지만 프리시즌 대부분을 소화했고 아직 경기까지 시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출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격수는 특히나 특성상 이런 전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팀의 합을 맞추는 부분을 떠나서 조금 더 쉽게 녹아들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체로라도 나올 것이다. 즉 솔랑키를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선발 출전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히샤이송 선수도 아직 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해서 평가전 경기도 치르지 못한 채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정통 공격수로서 솔랑키를 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랑키를 주목한 지 얼마나 오래됐냐,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꽤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며 시즌 초반 이미 솔랑키가 지난 시즌 전반기에 잘할 때부터 눈독을 들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여정을 겪은 선수들을 살펴봐 왔었고 또 어떤 선수들은 커리어 초기에는 정말 잘 나가다가도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가 궁금했다. 근데 솔랑키는 선수 생활의 시작, 유망주 단계에 굉장히 밝았고 모든 선수들이 선망하는 빅클럽에서 성장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잘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우뚝 섰다는 게 그의 성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겨우 26살이고 곧 27살이 된 선수, 이제 한창 무르익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은 그는 정말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시즌을 보내기 위해 올 시즌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솔랑키의 여정, 지금 당장 지난 시즌 보였던 경기력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커리어를 분석한 결과 영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경기에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도 후반전에 투입되면서 프리시즌의 첫 경기를 치렀는데 우도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 막 돌아온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서도 훈련을 했었죠. 그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 훈련을 해왔다. 그동안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보호 차원, 예방 차원이었다. 뛸 수 있지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동안 계속 부상이었던 건 아니고 훈련은 소화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외국에서 열린 메이저 대회를 치르고 온 선수들은 컨디션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하는데 우선 아주 좋은 팀 바이에른을 상대로 45분을 뛰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남은 10일 동안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고 훈련만 잘 해낸다면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에 이 모든 선수들이 준비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는 최정예 멤버가 출전할 수 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연막을 칠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연막 필요 없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팀의 플랜 A를 제대로 가동하겠다라는 조금 자신감을 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기자회견이나 전술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교묘하게, 조금 더 다변화하는, 조금 더 상대를 속일 수 있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면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너무 순진하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영입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솔랑키를 영입하는 게 토트넘에게는 큰 이적료를 쓴 것인데 이 솔랑키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적 시장에 또 영입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조금은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당신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건가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물어보는 겁니까? 약간 좀 이제 불쾌한 느낌을 주면서 대답을 했어요. 물론 뭐 밝은 분위기의 농담, 장난스러운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는 우리의 예산 충분히 있다. 우리 돈 쓰는 팀이다. 우리 빅클럽이다. 이렇게 좀 자신감과 자부심을 또 보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에 대해 기자가 제 생각에는 꽤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리발과 그레이도 영입을 했기 때문인데 물론 베리발, 그레이에게 큰 돈이 쓰여진 건 아니고 또 베리발은 이미 지난 시즌에 영입을 확정한 선수이긴 하지만 솔랑키 선수에게 쓴 6,500만 파운드, 지금 당장 그 돈을 다 주는 건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최고액이거든요. 그렇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두고 봐야 한다. 아직
좀 더 활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올 여름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기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3명 정도의 주전급 영입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베리발이나 그레이는 물론 이 선수들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충분히 뛰게 되겠지만 당장 즉시 주전으로 뛸 정도의 선수라기보다는 미래 자원이거든요. 솔랑키 외에도 2명 정도의 주전 자원이 더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리발과 그레이가 처음 토트넘 홈경기장에서 뛰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를 느꼈고 또 만원 관중 앞에서 정말 큰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경험한 게 긍정적이었다고 했고요. 이날 경기 도중 좀 호흡곤란을 겪었던 루카스 베리발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괜찮다. 개막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클루세스키 선수가 이번 경기 멀티골을 기록했고 또 어떻게 보면 솔랑키가 오게 되면서 본인이 측면이나 또 공미 자리보다는 최전방 공격수로서 이번 프리시즌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솔랑키가 합류했음에도 클루세스키를 가짜 9번으로 좀 쓸 것이냐, 시즌 중에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저는 클루세스키가 이 자리를 볼 때 가장 본인의 능력을 잘 뽐낸다,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한 것이죠. 솔랑키가 영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히샤이노도 부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쓴 거라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대한 클루세스키의 장점은 공격형 미드필드로 뛸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본래 측면 자원이었지만 내가 이동시킨 것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로 썼던 것이 주요한 것이지 최전방에서 뛰게 하는 것은 아니다. 솔랑키와 계약을 한 이유도 히샤이송이 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조금 더 익숙한 선수를 원하기 때문이지 클루세스키를 시즌 중에 정말로 9번 공격수로 쓰면서 중요한 경기들을 치를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클루세스키가 분명히 프리시즌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큰 역할을 우리 팀에서 해줬지만 클루세스키의 강점이나 특성은 공격형 미드필드나 측면 공격수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번 프리시즌을 통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통해 더 발전했고 또 박스 안 득점적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면도 더 강해졌고 좀 더 유연해졌고 좀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플레이에 좀 다변화는 인정을 했지만 공격수로 최전방에 아예 쓸 생각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좀 더 열어놓은 답변을 해야 상대팀의 감독이라든지 상대팀의 대응을 혼란시킬 수가 있는데 너무나 좀 순진한 멘트가 아니었느냐. 어떻게 이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게 오히려 더 연막이 아닐까. 클루세스키 선수를 정말 9번으로 쓸 생각인데 이게 역으로 연막이다.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제가 사과를 하겠지만 조금은 이제 상대를 속일 수 있는 무리뉴 감독 같은 그런 면모를 보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순진한 순수한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훈련과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말들이 있는데 오늘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실점한 3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했어요. 왜냐? 이 얘기는 프리시즌 내내 이런 실점이 이어져 왔고 지난 시즌에 특히 많았던 게 문제였는데 왜 개선이 안 됐냐고 질문한 거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좋지는 않았다. 정말 평범한 실점이었다고 했고 한국 투어 당시에 실점한 것과 비슷한 골이기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한 번도 함께 뛴 적이 없는 백포 라인으로 계속 경기를 해왔다. 주전 수비수들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임시 수비 라인으로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뿐이다. 물론 나는 염두에 두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다가올 월요일부터 완전체 주전 선수들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메로, 반더벤, 드라구신 이 선수들이 정상 상태로 훈련을 하고 합을 맞춘다면 이 문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실제 그럴지는 경기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과연 어떤 선수를 추가로 영입할지도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올 시즌 영입한 선수 최전방 공격수 솔랑키, 메디슨의 백업 베리발, 사르의 자리를 볼 수 있고 또 포로의 자리도 볼 수 있고 비수마 벤탄쿠르의 자리도 볼 수 있는 그레이가 있고 또 1월달에 합류할 오른쪽 측면 공격수 양민혁 선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오른쪽 측면은 분명히 양민혁 선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존슨이 만약에 다친다면 무게감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르너, 손흥민, 솔로몬, 히샤이성도 다 오른쪽을 볼 수 있지만 왼쪽에서 더 잘하는 선수거든요. 결국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추가로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도기 선수가 빠진 자리를 스펜스도 봤고 또 데이비스도 지난 시즌에 봤었고 여러 옵션들이 있고 또 반더벤 선수도 그 자리를 봐서 좋았던 경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도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전문 왼쪽 풀백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실제로 올 여름 이적 시장 내내 그에 관련된 선수들의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월 내로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오른쪽 윙어와 왼쪽 풀백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또 이렇게 영입 발표가 깜짝 나올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들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이후 8월 24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에버튼과 홈 첫 경기 그리고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3라운드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앞두고 유로파리그 36개 팀으로 확대 개편된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의 새로운 시스템 1차 라운드에서 서로 다른 8개의 팀을 만나게 되는 대진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기입니다. 9월 월드컵 예선 일정 이후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토트넘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난 2년 연속으로 아스널이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팀으로 우뚝 선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는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는 아스널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웃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선수가 영입될지 한준TV와 함께 2024-2025 시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